스티브 미란의 글로벌 무역 체계 재구성 안내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스티브 미란과 저서계예요. 스티브 미란은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 경제보좌관으로 미국 재정정책 및 글로벌 무역 구조에 깊은 이해를 가진 경제학자입니다. 그는 자유무역주의의 한계와 미국 경제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2024년 그가 발표한 글로벌 무역체계 재구성 안내서는 기존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국 중심의 새로운 무역체계 구축 방안을 지시합니다. 여기엔 달러 패권, 통화정책, 무역협상, 국가안보와의 연계 등 폭넓은 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2기의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관세정책이 이 보고서의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어 트럼프 2기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기본교재로 사용되는 듯합니다. 안내서의 핵심 주장, 달러의 과대평가 문제. 미란은 현재의 무역체계에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달러가 국제적으로 유통되고 보유되면서 지속적으로 과대평가되고 이는 미국 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만성적인 무역 적자로 이어집니다. 그에 따르면 이는 국가 전체가 다른 나라의 수요를 위해 너무 비싼 통화를 유지하고 있는 셈으로 제조업 쇠퇴와 고용 감소의 주된 원인입니다. 보호무역의 전략적 활용. 미란은 단순한 관세 정책이 아닌 전략적 보호무역을 제안합니다. 다시 말해 미국이 특정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단지 수입 제한이 아니라 협상에서 지렛대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무역 흑자를 보는 동맹국들이 자국 통화를 인위적으로 철회하고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를 타파하고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협상수단으로서 관세를 제시합니다. 다재간 통화협정. 그는 미국이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 협의해 달러의 절상을 억제하고 각국 통화를 재조정하는 새로운 다재간 통화협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1985년 플라자 합의와 비슷한 모델입니다. 이는 환율을 통한 수출입 조절 기능을 복원하여 무역 불균형을 줄이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의 회복을 도모하려는 접근입니다. 안보와 무역의 연계. 미란은 미국이 안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합니다. 일본, 한국, 독일 등은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받으며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데 이들 국가가 무역 흑자를 유지하면서 미국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미국은 안보 제공을 무역양보와 연계해 동맹국들이 미국과 무역에서 더 공정한 구도를 수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이제 이 안내서에서 제시한 전략들이 실제로 실행될 경우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출 경쟁력 약화. 미국이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원화가 절상된다면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합니다. 한국은 GDP의 40%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환율 변동이 기업 수익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전자, 조선업 등 주요 산업이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환율 리스크에 더 민감해질 것입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 가능성. 미란이 제시한 대로 미국이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는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등 주요 수출기업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간재 수출이 많은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타격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교적 딜레마. 안보와 무역을 연계하자는 미란의 주장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군사적 보호를 받고 있는 한국의 불편한 요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위비 분담 증가, 무역 적자 감축을 위한 통화조정 요구 등이 정치적, 외교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제약. 미국이 무역균형을 이유로 한국 정부의 원화 절상 압력을 넣는다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자율성이 제약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정책 또는 환율관리 정책의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산업정책 및 공급망 재편 대응 필요. 미국이 자국 중심의 제조업 부흥 전략을 가속화하면 한국 기업들도 현지 생산 확대나 미국 투자 증대 등의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응 전략. 스티브 미란의 글로벌 무역체계 재구성 안내서는 미국이 달러 패권을 활용하고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동맹국들에게도 경제적 역할을 요구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출발합니다. 그가 제시한 전략은 통화정책, 관세, 안보 등을 결합해 미국 내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무역 패러다임 변화는 한국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 여러 측면에서 다층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은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전략적 자율성과 실용주의적 외교를 유지해야 한다. 어느 한 국가에 일방적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유연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동맹국의 무역안보에 책임을 전가할 경우 외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둘째,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을 감안할 때 석타자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핵심 광물이나 첨단 기술 부품의 경우 한두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나 특정 국가의 수출 통제 등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셋째, 한국은 핵심 산업에 대한 기술 자립도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반도체, 2차 전지, 첨단 소재 등 전략 산업에서의 기술력은 미국, 중국 등 강대국과 무역 협상에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산업 정책은 단순한 제조 기반 지원을 넘어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 연구 개발 투자 확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미란의 제한이 본격화되어 미국이 무역 구조를 개편할 경우 한국은 환율, 통화 정책의 자율성을 위협받을 수 있다. 이에 대비해 한국은행과 정부는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환율 안정 기대를 정교화하고 필요시 유연한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수출기업의 피해를 완화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미국이 안보와 경제를 연계해 방위비 분담이나 무역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한국은 자주국방 역량을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안보 협력 관계를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방산 기술력 확보와 국방산업 고도화를 통해 안보 부담을 분산시키는 전략이다. 여섯째, 한국은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국내 경제 구조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 특히 내수시장의 성장성과 소비 진직을 통해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림으로써 경제의 다변성과 회복 탄력성을 확보해야 한다. 글로벌 수요 위축이나 관세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국내 소비와 기업 활동이 경제를 떠받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다자주의 기반의 외교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미란이 제안한 미국 중심 무역체계 재편은 다자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지만 한국은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세계무역기구, APEC, IPF 같은 국제협력체에서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자국의 무역 이익을 지키고 개방적 동상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미란의 전략이 지시하는 세계 질서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외교의 유연성, 산업 기술력, 공급망 다변화, 안보 역량, 경제 질질 개선이라는 5가지 축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국제 무역 질서 속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단기적 대응과 장기적 구조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수적이다. 결론, 스티브 미란의 글로벌 무역체계 재구성 안내서는 미국 경제의 주도권 회복과 제조업 재건을 위한 전략적 제안서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동맹국들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므로 대한민국은 수출, 통화, 외교, 안보 측면에서 복합적인 압력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외교적 유연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병행하면서 글로벌 질서 재편 속에서도 주도적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